PD 원기현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원계현입니다. 오늘 8월 첫날 MBA 1주차가 시작되는 건 글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설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로 등록하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보이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정말 저희 메나테크를 나눠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메나테크 들어오기 더 들어올 때쯤 제가 40대에 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이제 20살부터 이렇게 친구였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매 서서 결혼한 부부인데 큰아이 많이 아파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X염색체 없는, 염색체 증후군 아니죠. 터너 증후군. 약이 없죠. 그때 그 교회 차병원 임상병리사 집사님이 계셔서 전 세계 웹사이트 뒤져서 미국에서 염색체 이상 환자들이 어떻게 얼굴이 네모난 얼굴이 동그래지고 그들이 정상 생활을 하는지를 찾고 미국에서 수입하다 먹다가 2006년에 메나테크 들어왔을 때 강남 본사에 가서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정보를 전하러 왔어요. 근데 저는 그 큰딸을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봤거든요. 우리 아이 수학 풀 수 있는지 좀 봐줘.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직업이 43년간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에요. 그래서 강남에서 30년 정도 이제 가르치고 지금 일산에서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에 수학 문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어요. 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한 3년 뒤에 그 학생, 그 자매, 그 큰딸과 그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몰라봤어요. 지금 저도 이제 한 6년 전에 사람들을 몰라보죠. 저 길에서 만나면 몰라요. 이게 한 30kg 감량하면 몰라요. 근데 원래 그 증후군은 그 염색체 증후군은 이제 일단 키가 안 자라요. 150 이하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아주대학교에서 계속 맞췄는데 키 안 자랐어요. 그리고 얼굴 이제 네모나고 뚱뚱한 게 거기에 그 특색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일단 키가 160이 넘고 그다음 얼굴 동그랗고 홀쭉해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보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막 이 정보를 전했어요. 근데 제 반응은 어땠냐면 저기 설명 그만하고 그냥 가져와. 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이 있었어요. 네트워크는 별로 저하고는 안 맞는다도 있었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회원가입 안 했어요. 그냥 가져와. 현금으로 사서 5통씩 사서 먹었어요. 그냥. 그땐 좀 비쌌어요. 엠브로토스.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도 많이 싸졌죠. 근데 25만 원 넘었거든요. 저의 그때 문제는 만성 피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고 방학 때 아침에 9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면 밤 12시 반까지 한 1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한 3개월 하고 병원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링겔 맞고 그런 수업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저에게 만성 피로 때문에 제가 정말 건강식품 특히 비타민의 진심이어서 안 먹은 게 없죠. 그때 당시에도 저는 지금 20년 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캐나다,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서 직구로 다 사서 좋다는 거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아팠어요. 근데 제가 이 글리코 영양소 그때는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글리코 영양소 이 엠브로토스를 먹을 때 이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피로회복제다. 제 생각 속에는 얘는 피로회복제. 그러니까 제가 이 정보를 나중에 정말 많이 아프고 5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자궁적출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자궁적출 다음에 호르몬이 붕괴돼서 대사증후군, 그리고 불면증. 그래서 약을 진짜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의사 말밖에 안 들어요. 저는 건강식품은 식품이지 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약을 꼬박꼬박 그렇게 먹고, 저에게 왔었던 질병은 신장에 다발성 물혹이 생겨서 만성 심부전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사는 저에게 약 끊으세요. 그리고 운동하고 살 빼세요. 그리고 신장센터에서 그냥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살 빼야 되나? 그러고 가서 PT를 하러 갔는데 PT 선생님이 제 그걸 딱 보더니 안 돼요. 그때 막 개그맨, 이렇게 고혈압 개그맨, 이렇게 뚱뚱하신 분 한 분도 운동하다 사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하셔야지 빠지는데 고혈압 환자셔서 안 된다. 그럼 나 어떻게 살을 빼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간 게 대한다이어트협회에 강사 자격증 따러 갔어요. 저는 뭐든지 공부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갔어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님, 무슨 뭐 스포츠학과 교수님 막 이런 분들이 와서 인체에 대해서 막 하는데 운동이 아니라 식이요법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럼 식이요법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막 건강식품에서 나오는 다이어트들과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다 실패했어요. 요요가 다 오고 위장장애 일어나서 진짜 못 먹는 것도 많고, 제가 A사 암으로 시작되는 A사는 거의 굶어요. 그리고 알약 엄청 먹는데 제가 그게 위장장애가 엄청 제가 일어났었고, 그 H사 그 유명한 다이어트 허벌 그거 단백질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건.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제약회사 것도 했어요. 제약회사 뭐 광동제약이니 종근당이니 이런 유명한 데서도 다 나오는데 제가 거기 있는 가르시아나 먹다가 막 토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저의 그 친구 목사님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려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옛날에 먹다 안 먹다 그러다 중간한 그 영양소 어떻게 그 영양소 생각나냐? 그런데 내가 그 미숫가루 그거 피로회복제잖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막 야단치면서 그게 너의 신장 세포를 살리고 너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천연 영양제다. 근데 신장 세포는 망가지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살아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거기 또 신장 세포는 피를 걸러주는 곳이기 때문에 약의 독성이 걸러지다 보면 신장 더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약을 넣어야 될지 진짜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 큰오빠가 만성 심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혈액투석을 할 때쯤 되면 약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기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일산에서 정말 어렵게 메나테크 이제 사업자 탔고, 정말 우연히 또 스폰서자님 만나서 제가 그때 가서 제가 얘기했던 건 딱 처음이었어요. 저는 약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약을 끊나요? 저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도 빼야 되지만 약을 끊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신장은 계속 망가질 거다. 그럴 때 제가 소개받은 게 이 이제 클리코 클린이라고 하는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그 웰빙에 대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제가 회복이 되면서 이 웰빙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저는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건강뿐 아니라 재정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다 안녕한 상태,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가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워라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건강도 굉장히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정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현대인의 지금의 현실들은 이게 지금 저희 한국의 지금 문제들이에요. 저희 현대 우리 한국
대장암 발병물 세계 1위.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증가율도 되게 많고 저희가 그 저기 뭐 당뇨병 OECD 국가 중 1위.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고혈압, 고지혈증과 세트로 3종 세트로 와요. 그래서 다 보면 약을 5년에서 20년까지 드시면서 가보면 다 예전에 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제도 그런 분과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이 건강의 현주소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타임지를 보면 예전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고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은 타임지를 장식하는데 건강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바이러스 현상을 우리가 겪었죠. 우리가 메르스와 사스만 해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는 완전히 전 세계의 재앙처럼 와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들 다시 지금 코로나가 막 또 창궐한다고 여러 가지 변종이 생겼다고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 초등학교 학생들, 초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성인병이 저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통계는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잘 봐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중3 정도부터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3학년까지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 학생들 아픈 이유를 가만히 보면 어머님들이 건강에 대한 진짜 이 클린 프로그램 한 번만 동영상을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만큼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밥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옛날적인 사고방식. 50년 전에는 밥만 먹으면 됐을 수도 있고 100년 전에는 밥만 먹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는 밥만 먹어서 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아토피나 만성 비염이나 어떤 심지어는 소아당뇨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그 지방간 환자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학생은 22살인데 고혈압 환자라서 가보니까 125kg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은 중학교 정도 때 폭식해가지고 60kg가 쪘대요. 6개월 만에. 그럼 그런 학생들은 지방 세포의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지방의 개수가 커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22살인데 지금 이제 고혈압 약 먹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면 쟤는 진짜 차를 타면 이제 자기 차를 만약에 뽑는다면 운전석에 내려앉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질병 수명이 건강 수명 안에 건강 수명이 굉장히 짧고 제가 어제 만났던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신 분도 저보다 한 살 아래신데 저는 이제 저보다 훨씬 연배인 줄 알고 계속 존댓말을 하다가 나중에 신규 가입할 때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거예요.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랬는데 그분이 지금 60대 초반에 저 상황이 돌아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님이 87세신데 83세에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셔서 그때 그 고관절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갔을 때 80대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렇게 못 일어나시고 그 진액이 안 나서 안 붙어서 못 일어나시고 계속 누워 계셨다가 그냥 이렇게 마감하시는. 그래서 저희 그 담당 선생님도 저한테 그냥 진액이 없어서 분명히 또 부러지고 그러다가 요양병원에서 3년에서 6년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 요양병원 좋은데 알아보세요. 근데 저는 영양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액을 내야 돼. 나는 그냥 다 세팅해가지고 우리 영양소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거의 세포 나이가 한 10년 젊게 지금 87세신데 너무 건강하고 70대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것도 얼마나 우리가 건강을 준비하느냐, 내가 어떤 상식
건강적인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글리코 영양소 설명하러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믿을 수 없다. 무슨 만병통치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들은 저기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저 위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 하나하나마다 뭐 여러 가지 염증과 무슨 여러 가지 증후군도 있고 이렇게 질환들이 많은데 그 밑에는 저렇게 그 독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독소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독소들이 염증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엔 왜 독소하고 염증이 왜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은 먹는 음식으로부터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 이런 많은 것들이 독소가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지금 많은 첨가물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밥상 우리도 잘 못 차려 먹잖아요. 그리고 음식 자체가 예전에 그 음식이 아니에요. 영양소가 현저히 부족한 균형이 떨어진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타민 미네랄을 예전에는 저희가 야채에서 많이 먹어서 그걸 가지고 대사 과정 안에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우리의 음식들이 대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로 또 쌓이고 또 저기서 나오는 많은 그 환경 독소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코딱지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제 미세먼지 들어오면 코털이 걸르고 그 독소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기관지를 오염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코로 감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체 내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로 그 독소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이 그 독소들을 감싸요. 근데 그 독소들이 그 지방에 감싼 속에서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가서 붙어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우리는 병원에 갈 때 이거 어느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비염이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그리고 내가 또 뭐 발바닥이 또 되게 아프신 통증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그 통증이라는 게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곳에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피부는 가려움증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두통에 머릿속에 이제 뇌 속에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두통을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마다 병원에 가고 그거마다 따로 약을 처방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저 독소가 염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만인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저렇게 염증이 저 지방이 독소를 다 싸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의 그 빈 공간인 복부에 가서 잘 쌓아놨다가 그래서 복부 비만이 굉장히 이제 복부에 있는 그 지방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 복부 비만 빼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 근육 사이사이에 셀룰로즈 층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소고기 이렇게 마블 많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보면 걔네가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 많으면 우리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는데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 그 독소가 들어가면 간의 세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독소가 싸서 지방이 독소를 싸서 지방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난 지방간 환자인데 뭐 지방간은 뭐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자기는 운동 매니아라고 하셨는데 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나오고 단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죠. 사장님 여기 우리 다 같이 있는 것 6명 중에 지방간 환자는 선생님 혼자시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모든 배가 다 근육이 아니네요. 그 팔도 왜냐하면 이게 장기까지 들어갔다는 건 다 복부에 채워서 그 다음에 근육 사이사이에 다 들어간 다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린하십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부인이 먼저 클린을 하고 계십니다. 독소가 당신을 뚱뚱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의 말이 아니라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방이 나쁜 게 아니죠. 지방은 독소를 가두어서 인체를 보호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을 빼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체지방을 빼고 그 체지방이 감싸고 있는 그 염증과 독소를 어떻게 빼낼지가 기술력이에요. 거기까지 빼내야 디톡스고 그게 다 빠져야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져서 그 다음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독소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체지방만 뺐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이 금식 열심히 하면 빠져요. 굉장히 조금 예쁘지 않게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요요가 오는 이유는 그 독소 남아있는 독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바로 다음에 더 두껍게 쌓여요. 왜냐하면 그 독소를 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독소를 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그 클린 프로그램이 글리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가능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사람들마다 감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소 때문에 뚱뚱하다. 그리고 비만이 위험한 이유도 그런 독소와 염증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디에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이런 그 질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인체가 왜 대사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아플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음식 문화가 조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 필수 영양소가 진짜 많이 결핍돼 있어요. 일단은 땅이 예전에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은 일단 밭 갈아엎고 인분 주고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해서 땅을 잘 발효시켜서 봄에 씨앗 뿌려서 제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너무 비싸잖아요. 땅을 365일 어떻게 활용할까? 비닐하우스 넣고 거기에다가 LED부터 다 조명하고 그리고 온도 다 맞춰서 우린 겨울에도 딸기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땅이 미네랄을 우리한테 넣어주지 못해요. 그 음식들한테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 미국 자료가 1992년이니까 지금 훨씬 더 나빠졌을 거예요. 지금 한 개의 사과를 먹었을 때 칼슘 1914년에 한 개의 칼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26개의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금사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한국의 사과가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우리 26개 매일매일 못 먹습니다. 우리가 뭐 소도 아닌데 우리 저걸 어떻게 소화기관이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런 미네랄에 황폐된 거는 저희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 24시간 땅을 돌려서 그렇게 땅을 계속 모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밀도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시장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필수 영양소를 다 해가지고 농축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집어넣는 게 비타민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비타민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천연과 합성을 구별을 안 하고 이제 많이들 드셔요. 그래서 나 비타민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저는 계속 아팠고 왜 나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시금치에 함유된 철분 저런 것도 50년 사이에 6분의 1로 감소하고 저런 버섯에 함유된 식이섬유 그런 것도 3분의 1로 30년 사이에 감소했다. 저기 보면 환경오염 그리고 원거리 운송을 안 하는 자연인으로 살면 좀 건강이 좋아요. 그나마 바로 따서 먹는 거기 때문에 녹익은태로 따면 그 안엔 영양소가 있지만 우리가 토마토 안에 있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을 먹기 위해서 토마토를 먹어요. 토마토가 굉장히 건강식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마트에서 사는 우리는 먼 거리에서 토마토 익은 채로 안 오죠. 그럼 여기 와서 상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지 않은 토마토 와서 후숙해서 먹는데 그 안에는 영양소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하고 농약 안 치고는 제대로 된 원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비 오고 난 다음에 고추에다가 농약 다음에 안 치면 다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다 해서 먹을 게 없다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진짜 저렇게 비료들 안 쓸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잘못된 습관이 있죠. 우리가 저런 건강한 밥상 굉장히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잘 못 먹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다 저렇게 먹었어요. 저는 50년 전에 저렇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못 먹죠. 저렇게 막 야채와 그 생선과 이렇게 가지고 저런 조화로운 조선식 밥상 잘 못 먹잖아요. 지금 저희는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크푸드나 인스턴트에 굉장히 많이 입도 이렇게 잘 적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들 굉장히 좋아하고 인스턴트를 또 우리가 바쁘니까 많이 사주고 어떤 분은 계속 아이한테 김밥 사다가 계속 줘요. 본인은 아이한테 이제 바쁘니까 계속 김밥 주고 아니면 집에 계속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당 떨어진다고 빵, 떡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초코파이 그런 거 한 줌 사다 놔요. 그래서 그거 먹고 학원 가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아이의 체내 안에서 그 혈당을 굉장히 급속도로 옮기는 그 가공 설탕들이 엄청 들어가 있고 사실 그 아이의 당 떨어지는 게 당 올라가는 게 더 그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많이들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합성 첨가물 빵에 그 유명한 제과점인데 거기서 빵 만드는 셰프가 계신데 방부제 안 넣을 수 없다고 방부제 안 넣고 만들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진짜 이제 그 빵이 갖고 와서 냉장고에서 그 일주일씩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방부제 안 넣을 수 없겠구나. 근데 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아유 저거 뭐 하나 먹어서 먹는다고 무슨 일 나겠어. 근데 우리가 저거 다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식품 첨가물이 1년에 먹는 게 25kg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발표된 거죠. 저 이제 텔레비에서 발표했어요. 뉴스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저런 첨가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습습관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영양이 균형이 칼로리는 굉장히 가행되고 그다음에 저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섬유질이나 미네랄이나 파이토케미칼 글리코연산 굉장히 부족한 균형 잡히지 못한 식생활을 합니다. 저는 저런 데에 저기 과잉된 것 중에 그 설탕 저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굉장히 옛날에 맥신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설탕을 가공 설탕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공 설탕이 무슨 일을 하는 우리 몸의 뼈를 약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당 먹어요. 유기농 원당 구입해가지고 먹고 거의 설탕을 안 먹어요. 근데 그러기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저런 설탕이 그러면 저런 인스턴트에만 설탕이 있냐? 저기 제가 이제 가끔 6시 내 고향에 저번에 한번 딸기 농사하는데 리포터가 간 거 보고 좀 놀랐는데 투명한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관이 뭐냐 그랬더니 브릭스 농도 맞추려고 딸기 수확 전에 설탕 주입한다. 스프레이로 쫙 뿌려요. 그러면 우리 마트에서 파는 거는 브릭스 농도 다 딱 맞춰서 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는 맛없는 과일이 없어요. 맛없는 과일 안 팔리죠. 브릭스 농도 딱 보고 사니까. 그리고 마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과일 가게가 저희 친정이 과일 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과일을 많이 먹어봤죠. 근데 옛날 과일하고 지금 과일이 좀 맛이 달라요. 지금은 되게 맛있는데 독특하지 않아요. 옛날 과일들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지금은 사과도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서 우리 때는 국강도 있었어요. 서민들이 먹는. 그리고 잠깐 홍옥이 있었어요.
초가을에 나오는, 지금 홍옥 살려면 굉장히 비싸요. 홍옥이.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대도 뭉개지니까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홍옥이. 근데 옛날 분들은 이게 기억이 있으실 건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홍옥 좀 먹고 싶다는데 뭐 어디서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강을 다 잘라갖고 국강도 먹고 싶다 그러시는데, 국강 잘라가지고 젖붙여서 다 부사 만들고, 그 부사의 변종으로 해서 뭐 굉장히 많은 홍부사 만들고 뭐 세계일 뭐 해갖고 굉장히 다 보면 부사의 일종이구나.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 부사는 묵직해요. 지금도 묵직한 부사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가벼워요.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근데 브릭스 농도는 맞춰져서 이렇게 먹으면 달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아삭아삭하고 정말 이렇게 찰졌다 이러지는 않은 그런 사과죠. 그래도 지금 사과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환경 독소는 많이들 들어보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호르몬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와요. 저는 이제 자궁적출을 한 이후에 호르몬이 붕괴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나중에 대사증후군으로 갔어요. 대사가 안 돼요. 계속 살이 쪄요. 그 내분비과가, 호르몬에 관련된 내분비과가 옛날하고 지금 다르게 신맥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 갑상선에 문제 있어서 갑상선약 뭐 한두 알, 반 알 정도는 나 그냥 먹고 있어. 저기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제 파트너가 계신데, 그 매니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그 매니저도 갑상선의 항진 때문에 저희 제품 먹고 이제 그 정상이 되셨는데, 거기 갑상선에 문제 있어서 한두 알, 반 알 먹는 사람이 부지기로 많다. 그 갑상선뿐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도 이상이 생기면 이 호르몬이 신호체계여서 가고 오고 이렇게 대사가 돌아가는 그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너지면 우리 대사가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에 가서 가짜 호르몬인데 진짜 호르몬처럼 내분비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기서 그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저기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나 집안에 있는 뭐 소파니 뭐 이런 가죽 제품까지도 다 코팅되어 있고, 무슨 부엌에서 쓰는 뭐 프라이팬이니 이런 코팅제들이 다 그런 호르몬을 다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일 좀 신경 쓰는 거는 욕실과 화장품의 문제인데, 바디버든의 문제예요.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인체 안에서 특정 유전자나 화학물질의 중량을 의미한다. 근데 요새는 그 앱이 있죠. 화해라는 앱이 있어서 화장품도 이렇게 해석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가지고 이 화장품이 독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썼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외국계 화장품 엄청 썼는데, 나중에 화해 앱에 가서 보니까 엄청 많은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독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아유, 내가 이런 걸 진짜 썼었구나. 진짜 저기 나와 있는 화장품, 제가 이제 메나테크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감동했던 거는, 메나테크 화장품이 천연 오일을 가지고 방부제를 천연 오일로 만들어요. 제가 아로미 테라피 공부하면서 그 오일이 천연일 때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대로부터 치료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구독이라고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독소들은 그래도 90% 정도는 배출이 되고 10%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우리가 설사도 할 수 있고 두드레기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 피부로 들어가는 경피독은 90%가 나오지 않아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로마 그 오일도 천연 오일 이렇게 쫙 바르면 그게 30분 내로 진짜 혈관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 이게 혈관에서 굉장히 그 독소를 뺄 때 어떤 분은 그냥 바로 주무시거든요. 졸음이 너무 와 그러면서 자요. 그리고 나와서 엄청 저기 개운하다. 그런데 거기에 독소가 들어가 있는, 석유계 화학 흡수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샴푸, 린스나 바디 샴푸나 저런 것들을 쓸 때 저거는 바로 들어가면 혈액 내에서 독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면은 아토피, 탈모, 당뇨, 각종 암들을 일으킨다. 저는 저기 왜 유방암 환자들이 그 조직을 띄어서 보면은 파라벤이 80%에서 90% 정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 9명이 파라벤 검출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뭐 샴푸에 파라벤이 있니 없니 그런 거 없고 그냥 마트에 가갖고 1+1이면 그냥 갖다 썼어요. 저만 해도. 지금 이제 탈모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제가 탈모 샴푸를 또 엄청 많이 이렇게 써보고 나서 느낀 건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탈모 샴푸가 진짜 어떤 분이 싸서 못 입겠다고 그러는데 그 탈모 샴푸 쓰고서 코로나 때 그 탈모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받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린스를 쓰면서 머리가 정말 두피가 시원해져서 그 열감이 정말 내려와서 내가 굉장히 이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헹구면서 물미역 같은 이 머리 정말 어떡할게요 막 이러면서 매니아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치약, 치약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A사에서 나오는 글리스터를 많이 오랫동안 쓰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풍치셨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모시고 가서 왜 풍치예요? 그랬더니 그 방어막이 다 없어졌다. 이에 방어막이 있어요. 근데 글리스터 같은 거는 연마제가 좀 있어서 미백 치약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서 좋다고 사다 드렸는데, 연마제가 우리 치약은 천연이에요. 근데 거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랑 공부 안 해봐서. 근데 아무튼 그거로만 쓰셨으니까 그 연마제가 좀 강해가지고 그 방어막이 많이 벗겨지셔가지고 풍치가 되신 거죠. 저희 치약 쓰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폐 시설에 그 한 40년 들어가 계시는 그 아들을 가진 분이 저 치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들이 뱉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자폐 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 수준이어서 못 뱉어요. 근데 저희 치약이 미백도 잘 돼요. 미백도 잘 되고 굉장히 구취 같은 것도 없이, 그런데 거품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신생아도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써 있으니까 거기 있는 원장님이 저 불러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본사에 전화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둘이 듣는데, 본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치약 짜가지고 숟갈로 퍼먹지 않는 한 안전한데 퍼먹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끊고 안전합니다. 신생아가 먹어도 안전.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천연 계면 활성제를 썼기 때문에 석유계 칡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 사람 하나 뭐 샘플로 그냥 넣었었는데, 그래서 저런 치약도 바꾸면 우리가 이 클린할 때 이런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된다고 클린을 하는데, 사실 이 경피독에 대한 것들도 저는 같이 바꿔서 독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고죠.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식기 장애, 성장 장애, 면역계 장애를 일으키고, 밑에 보면 분해되지 않는 강한 지용성 독소가 지방에 축적돼 있다. 그래서 지방 속에 저런 독소가 축적돼 있고 저것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냐? 저희 회사가 그 특허 자료를 보면, 저희 회사의 특허 자료를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쫙 병명이 나오고 투여된 제품이 나오고 치료 결과가 나오지만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식품 보조제들은 환자가 자체 치유력을 회복시켜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약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자체 치유력을 향상시킨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포크라테스,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저분도 음식물을 가지고 약으로 삼아라. 음식을 바꿔라.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그 음식이 너가 누군지 알려면 네 음식을 뭐 먹고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르몬의 장애가 있어서 많이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저는 실제로 지금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고1인데 중3 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이랬어요. 손가락질을.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버텼죠. 그러면서 말을 해. 뭐라 그래. 그러면 이따 지우개. 말이 짧다. 지우개 줘. 반말을 해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큰 이런 큰 저기 플라스틱 통에 보면은 머쉬멜로,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거 팔잖아요. 코스트코에 가서 사다가 식탁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처음에 갔는데 제가 기함하죠. 저게 뭐 저거 당 떨어진다고 그거 먹고 지금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애들 거기다 이제 뭐 빵, 과자 항상 있어요. 빵, 과자. 그 학생은 굉장히 염증이 많은데 그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제가 그거를 치우게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어머니 이게 어떤 건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이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계속 그 어머니는 기분 나빠했어요. 저보고 아우 선생님 알고 봤더니 연세도 많으시고 아우 시어머니 같아요. 어쩌라고. 애가 아픈데 나는 정말 그냥 아 그래 니네 집 애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제가 가르치면 저한테 반말하고 요새 존댓말 좀 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 너 그래가지고는 군대 갔다가는 그냥 투명인간 돼가지고 바로 그 이상한 애들 모아있는 데로 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알 수 없는 이상한 폭력을 당한다. 근데 걔가 그건 알아들어. 군대는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직장 생활하면 팀워크를 못해.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인맥을 가지고 연봉이 이렇게 되는 회사를 가겠니? 공부는 좀 하거든요. 얘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좀 바꿨어요. 이거 주세요. 그럼 내가 잘했어. 근데 걔는 진짜 염증 수치도 되게 높고 독감 걸리면 약이 없어요. 약 안 들어요. 일주일쯤은 꼭 누워 있어요. 학교도 못 가. 그런 아이가 되기까지 굉장히 부모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을 먹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먹는 그 영양소가 풍부한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바깥에서 나와 있는 외부 음식을 좀 끊고 그런 음식을 가지고 내가 내 몸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생겨서 대사가 활발해지는 몸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우리의 취지예요. 저기서 독소가 차단되도록 내부 독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소들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독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 그러니까 음식을 차단하고 또 외부 독소 중에 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독소에 독소가 많이 들어가죠. 약은 식품 아니에요. 약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아니 그렇게 좋으면 약으로 만들지. 그래서 내가 네 사모님 그랬으면 저도 너무 좋은데 약은 치사율이 있습니다. 쥐 100마리 중에 50마리 죽어야지 되는 LD50이라고 하는 치사량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리얼푸드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먹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약, 당뇨약은 그것이 통과가 됐겠죠. 그래서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식품이 아니라 화학약품이에요. 그리고 명명할 수 있죠. 약끼리 서로 이름을 붙여서 상충되게 상관되게 같이 먹으면 시너지나 이런 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약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세포를 다루는 영양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포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해요. 그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눈이 동글동글해 갖고 난 생물이 너무 좋아 그래 갖고 들었던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세포 그러면 30년 만에 듣는 소리인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포를 다루고 세포를 가지고 있는 포유동물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풍부하고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면 우리의 독소를 중화하고 배출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도 디톡스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다른 회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중금속까지도 우리 다 배출합니다. 중금속이 들어갔을 때 몸에 쌓이는 이유는 우리 혈관 속에 그것이 떠달릴 때 혈관이 구불구불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처진 혈관 속에 들어갔을 때 걔가 거기 쌓여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막 걔가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질이 아니거든요. 중금속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기서 세포 내에서 거기 쌓여가지고 혈관 내에서 많은 것들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빼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영양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 들어가서 수용성 독소를 비타민 미네랄이 중화시켜서 배출하고 오메가 같은 지방산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지용성 독소들을 또 그렇게 중화시켜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체내 안에서 독소가 빠지고 체내 환경이 개선이 돼요. 장 환경부터 개선됩니다. 그래서 장 환경 개선돼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에 있는 지방과 함께 독소가 좀 빠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배고파 막 이랬던 분들이 나중쯤 돼서는 배는 좀 지금 저희가 이제 클린한 지 한 열흘 지금 트루에스 마스터 클린한 지 열흘 됐잖아요. 이제 저같이 이제 저 지금 올 쉐이크 이제 열흘째 하고 있는데 지금 체지방이 한 2kg쯤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체중이 한 3kg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벨트를 맸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거야 반쪽을 만들겠어 막 이러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60대가. 그래서 저렇게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물론 한 번을 해서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이 클린할 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내고 이걸 하는데 좀 뭘 좀 알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알아야지. 그리고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첫 번째. 저는 안 됐어요. 첫 번째. 정말 첫 번째 된 분들은 정말 럭키한 분인데 전 대사증후군이니까 꿈쩍도 안 하고 막 명현이 와서 고혈압 막 혈압 막 200으로 올라갔다 120으로 떨어졌다 200 올랐다 또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내 몸속이 내가 다 염증으로 돼 있고 대사증후군에 호르몬 다 깨졌고 어쩌겠어. 저는 두 번째 진짜 이악 물고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몸이 이제 움직이고 제가 그때 염증이 2달 동안 나았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다른 회사가 디톡스를 하는데 나 디톡스 많이 해봤어. 근데 나 나중에 보니까 요요 오더라. 뭐 디톡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실 거예요. 디톡스 하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 야채 가지고 야채 주스 클렌징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반 디톡스를 하신 거예요.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 빠졌어. 그런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비타민, 미네랄 집어넣고 저렇게 식물성 운동, 식물성 영양소 들어가고 항산화제 들어가고 아미노산, 지방산, 저지방 식단 빠져요. 살은 빠지는데 우리와 같은 건 뭐가 다르냐. 우리는 거기서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모든 제품 안에 당 영양소가 들어가서 비타민의 진짜의 역할을 100% 수행하도록 글리코 영양소가 지휘한다.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들이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진두지휘하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나 건강식품 정말 많이 먹었는데 나 감동 없거든 그러면 제가 그리고 막 쌓여 있어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인셀덤 하시는 이제 점장님 한 분이 요새 인셀덤이 난리가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데 쌓여 있는데 제가 우리 걸로 다 바꾸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엠브로토스를 드셔라. 당신 거기에 근데 그분이 계속 아파요. 근데 화장품 인셀덤 좋다고 막 그러긴 하시는데 피부가 저보다 안 좋아요. 근데 저하고 거의 이제 10년 이상 차이가 나시는데 피부가 나보다 안 좋은데 인셀덤으로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나는 안 써봤으니까 모르긴 하는데 피부도 되게 안 좋고 이제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으로 안 된다는 걸 2년 정도의 그분의 스폰서의 설득에 의해서 저한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그분 집에 있는 거 쭉 보고 아메이 제품, 인셀덤 제품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거를 드시긴 드시는데 사실 우리 제품은 100% 리얼푸드지만 당신네 이 더블 X 이거 100%는 아니다. 내가 미국 의사처방전에 가서 예전에 다 해봤다. 나도 더블 X 엄청 먹었기 때문에 나는 왜 이걸 먹고 왜 아픈가? 난 너무 궁금했다. 근데 6개 항목 중에 2가지 통과했더라. 근데 우리의 그 비타민은 6개를 다 통과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리얼푸드다. 그게 진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브랜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클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나중에 클린 합자. 저희는 세포 클린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기다렸는데 어느 날 명현이 오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머리 깨지게 아프고 이런 거 경험을 못해 막 기어다니고 계신다. 쫓아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명현 책 갖고 와서 설명하고 말로만 듣던 명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디톡스가 아니라 당 영양소를 기초로 하는 세포 클린이라는 걸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당 영양소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실제 세포는 저렇습니다. 저렇게 깃털이 휘날리고 있죠. 저 세포의 깃털, 저 털을 발견한 게 1994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저런 단백질 돔 위에 사슬처럼 있는 저게 깃털, 저 털, 세포의 털이 확대된 거예요. 저걸 우리는 당사슬이라고도 부르고 촉수라고도 부르고 선모라고도 부르고 글리코폼이라고도 부르고 지금 글리칸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이렇게 8가지의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포도당 아니야 그러셨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원장님 탄수화물 몇 가지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포도당 하나면 된대. 그래서 제가 나보다 젊으신데 왜 그러시나. 탄수화물이 200가지가 넘게 발견되어 있어요. 8가지. 이 탄수화물은 살찌는 탄수화물도 아니고 정말 세포의 저 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1996년에 저 재료가 저 노벨 생리학상 받은 이론이고 저게 하는 일들이 밑에 보면 여기 그 네이처지 표지 나와 있는 거죠. 영어로 나와 있는데 보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톡신, 거기 호르몬,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을 인지합니다. 저 당사슬이 무성하게 있고 저거 망가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촉수를 갖고 있죠. 그런데 걔가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으려고 하면 제가 딱 막으면서 잠깐 너는 적이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면역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탈상세포한테 야 바이러스 들어왔어. 적이야. 저 죽여. 근데 당사슬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이러스 들어왔어를 써 이렇게 말을 해요. 당사슬 망가지면 그럼 걔는 어떻게 봤냐면 봤어? 이렇게 또 들어요. 당사슬 망가져서 대화가 안 돼요. 저 당사슬이 대화하거든요. 저 당사슬을 통해서 세포끼리 대화를 하고 그래? 들어왔어? 바로 가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셨는데 누구는 독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뭐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포의 당사슬이 얼마나 무성한가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그 KBS에서 저번에 21세기의 불로초를 찾아라 그 다큐멘터리 하는데 거기서 그 일본의 도쿄대 교수가 전 세계 초장수 노인들 세포를 봤더니 그 세포에는 당사슬이 무성하더라. 제가 그 당사슬 얘기 듣다가 막 박수 쳤어요. 드디어
드디어 저기 방사슬이라는 게 거론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는 거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안 믿어요. 노벨상 탔다 그러는데 안 믿어. 저게 하는 일들이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거다. 안 믿어요. 저거 1999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독일에 있는 군트 박사가 탄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럼 제가 노벨상 안 믿어? 막 우겨요. 막 불나서 그럼 제가 너 안 믿는구나 그런 거. 너 과거 잘 안 믿는구나. 이순신 장관 믿어? 내가 그러면 막 화내요. 너 이순신 장관 어떻게 믿냐? 아이 그건 어떻게 믿어? 막 그래요 제가. 왜냐면 노벨상은 믿어야 돼요 진짜. 그 권위 있는 과학지 그거 어떻게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대를. 저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들입니다. 저는 나중에 보니까 대사증후군인데 나중에 염증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습진을 20년간 알아서 목에서 한 달 동안 아주 찐득한 고름 나왔고 한 달은 그 습진이 걸렸던 손에서 나왔습니다. 퉁퉁 부어서 2달 동안 고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좋아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부작용이야 그랬겠죠. 근데 저는 공부를 했죠. 아 염증이 나와? 난 너무 좋다. 되게 불편한데 좋다. 그래서 저는 굳건하게 염증아 그래 내 몸에서 좀 나가다. 저는 그러고 나서 15kg가 감량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해진 다음에 눈에 들어왔던 건 세포교통 오류예요. 자가 면역 질환. 대부분 약이 없습니다. 저기 루마티스 관절염은 저희 어머니 30년간 앓았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바타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그 다 뒤집어졌던 손톱 제자리로 오고 다 퉁퉁 부었던 그런 눈들 그런 관절들 다 제자리로 와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시죠. 여기에 있는 글리코 부족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엄지와 대항에서도 글리코 영양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인이죠. 사람들이 나 약 안 먹어 되게 건강해. 아니요. 글리코 영양소 3, 4만 개 없는 반건강인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10만 개 있어야 돼요. 그런 초장수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고대인들 바로 따서 농익은 영양소를 먹는 분들 그리고 질병에 노출된 데를 세포 조직을 떼어보면 그때는 10,000개 이하로 저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질병이 노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클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클린의 기간들은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클린을 했는데 저런 건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의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기 한 달 뒤에 웨딩이 있어요. 그럼 진짜 빨리 빼고 급속하게 빼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6주 클린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13일, 21일 클린하고 13일 클린 잘 한 다음에 웨딩복 맞추러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1일 클린은 저희가 이제 3주 정도 클린은 우리의 이제 오리지널 클린입니다. 저희는 지금 트루에스 마스터 20을 하죠. 우리는 6주 클린을 해요. 6주 동안 올시크 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 21일 클린도 본인이 21일 동안 올쉐이크를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저 67세 저기 학원 원장님 계신데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 390이어서 초위험군이었어요. 130이 정상인데 그분이 110까지 나중에 병원 결과지 흥분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은 21일 클린 올쉐이크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라는 대로 밥 시간 딱딱 맞춰서 식감물 먹고 그러면서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정말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굉장히 해피한 결과들이 있어요. 올쉐이크 기간 안에는 해독과 배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에너지를 가지고 해독을 합니다. 왜 밥 못 먹게 해? 바깥에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위가 부패하지 않으려고 소화 에너지로 다 모든 혈관의 피가 다 모여서 엄청나게 소화 에너지 대사로 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뇌로 가야 되는 그 산소까지 다 갖다가 여기다 쓰니까 우리가 식곤증이 와서 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영양이 풍부하지만 소화 에너지 대사까지는 안 가는 그런 정말 풍부한 그런 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기 그 소화 에너지를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렇게 해독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기 우리의 몸이 해독 에너지로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보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디톡스 프로그램이 그냥 집을 청소하는 대청소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은 그냥 리모델링에 업자 불러가지고 다 부시고 배선부터 시작해서 배관까지 쫙 다 보일러까지 다 놓고 그러는 그런 상황의 것이 이 클린 해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포들이 재생되고 정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체중도 감소하고 장 환경이 굉장히 개선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엠브로토스가 글리코 영양소고, 그리고 퓨어가 간을 해독하고 간 세포를 재생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고, 누트르베러스가 효소면서 항산화제고 글리코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특허가 6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소고, GI 프로밸런스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FDA가 선정한 고급 유산균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장에서 터지는 거 3개, 대장에서 터지는 거 3개,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 3개, 그리고 유산균 먹이 3개, 12개의 균주가 들어갑니다. 저거 우습게 보시면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이 뭐 개발한 균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소린, 단백질인데 가스분해 유청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진심이신 분은 저 가스분해가 뭔지 알아요. 바로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되어 있어서 위에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청소하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모든 장기를 쫀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육을 다 잘 만들어줘요. 저같이 운동 정말 싫어하고 안 하는 사람도 근육은 50대의 근육을 갖게. 이번에 인바디 하는데 저는 근육이 완전히 적정인 50대로. 그런 저 오소린밖에 안 먹어요. 저 운동 못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저는 저거 가지고 다 되고. 플래닛이가 쉐이크입니다. 나 쉐이크 먹어봤어? 제가 막 웃어요. 저는 쉐이크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다이어트를 몇 군데서 했는데. 제가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왜 쟤는 그렇게 배고픈 거야? 근데 얘는 왜 배가 좀 덜 고프지? 우리 회사의 저 플래닛에는 영양소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리고 비싼 영양소를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아니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셀레늄 같은 건 굉장히 비싼 영양소죠. 브라질 너트 굉장히 비싸잖아요. 암세포를 죽이니까. 근데 브라질 너트 먹는다고 셀레늄 잘 되냐? 입자가 소화돼 갖고 들어가는데 또 조효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해갖고 쫙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위가 부담 없이 잘 소화되면서 위장장애 없으면서 속 편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든든해요. 그리고 GMO 콩 안 씁니다. GMO 콩 대부분 써요. 그때 누가 딱 한 군데서 완두단백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완두단백 써야지. 완두는 GMO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트루쉐이프 지방 분해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4가지 공행 리놀레산, 그리고 캡사이신, 망고치 추출물, 가르시아나, 저거 홈쇼핑에서 다 따로 팔아요. 저는 저걸 제약회사 다이어트 할 때 다 먹고 다 토했어요. 가르시아나 막 이런 거 위를 득득 긁어요. 근데 우리 거를 제가 먹으면서 느낀 거, 어제 위장장애 왜 없는 거야? 근데 저건 붓기를 굉장히 많이 빼줘서 밤에 저거 먹고 자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요새 RTG 오메가라고 엄청나게 선전하는데, 우리 옛날부터 RTG인데 뭔 얘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굉장히 순도가 높고 정말 좋습니다. 1일 3회 정말 밥 시간을 딱 맞춰서,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밥 시간을 딱 맞추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의 그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마스터 스폰서 사장님께서 진짜 굉장히 건강에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넣어서 딱딱 식감을 수분 보충해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말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맘대로 해요. 진짜 자기 맘대로 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 빠졌어. 제가 어떤 분이 자기 맘대로 해요. 근데 당신의 그 치질 후유증 낫고 습진이 좀 나니까 안 먹을래. 난 너무 배고파. 그러다가 다시 변비됐다고 또 드시는데, 아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먹었었더니
다 드셨다고 저한테 그래 뻥치시고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왜냐면 장 환경이 집중적으로 케어돼야 되는데 그때 좋다가 안 먹으니까 다시 원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과정에 두 끼의 점심 보식을 해도 되고 올 쉐이크로 가도 됐습니다. 버티실 때까지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두 끼로 유동식 할 때 한 끼의 점심 드실 때에도 막 버킷리스트 써가지고 기름진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좀 간단하게 저렇게 일반 국물 있고 야채 위주의 단백질 그런 거 드시고 사실은 그때도 두 끼는 쉐이크를 드시면서 굉장히 식습관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3주 정도를 식습관 개선한다고 해서 뇌가 인지를 할까요? 뇌가 우리의 식습관을 알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되면 유지식을 꼭 한 끼라도 해서 몇 개월씩 뇌가 인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위가 이 정도 들어와도 대사가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고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그런 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 끼 쉐이크 유지하는 기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3주간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지금 분이 3주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한 끼 쉐이크 안 하면서 나 요요 언제까지 오는지 아바타 해볼래. 그분은 왜 그러실까? 그렇게 열심히 빼고 당신의 그 급성 녹내장 그게 지금 진행이 멈추고 그랬는데 왜 그러실까? 왜 그걸 언제 다시 돌아갈지를 왜 생각하고 계실까? 좀 한 끼 쉐이크 유지하면서 이 뇌가 인지할 때까지 그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호전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전 반응은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나올 때 굉장히 반가워하셔야 되는데 이거 나올까 봐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독소가 배출되는 기간 안에서 우리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완돼서 굉장히 나른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질환들이 많이 저기 보면 발열, 통증, 구역질 다 지금 클린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저기에 해당하는 걸 기간을 지금 거치고 계세요. 그래서 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시고 이제 스폰서자님과 꼭 보셔야 됩니다. 클리닝을 하다 보면 많은 기대 효과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바디라인이 정말 살아납니다. 바디라인 살아나고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좋아지죠. 그 비만의 비밀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제가 클린의 효과는 사실 물질의 모든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 대사량이 정말 이제 그 굉장히 증가돼요. 저는 기초 대사량이 800몇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사증후군 일만 하죠. 정말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제 기초 대사량이 1400, 1500 해요. 근데 PT 선생님이 가서 물어봤는데 설명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래요, 저한테. 근데 저희는 다른 다이어트들은 단백질하고 그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저희는 단백질하고 수분은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세포 내 수분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어서 부종이었습니다. 세포 외 수분은 많고. 그런데 나중에 세포 내 수분이 좋아지고 세포 외 수분이 없어지는 부종이 없어지면서 수분량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근육도 올라갔는데 저 체지방은 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독소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요가 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지금 체중계가 올라갔는데 2kg밖에 안 빠졌어. 이거 빠지려고 내가 이렇게 3주를 굶은 거야.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사이즈는 77에서 5 반이 되셨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무거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몸이 탄탄해지고 사이즈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봐야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가 밸런스를 맞춘다. 생활 습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클린에 대한 내 몸의 복수 없어지고 저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 클린을 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클린을 해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저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클린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제품들을 이제 하는 그렇게 사업이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발표는 지금 이제 좀 넘어가고 제가 이 제 사진 안에서는 저의 맨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이제 40대 중반 그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99 사이즈여서 저 99 사이즈 코트 사느라 힘들었는데 저기 안 잠가져서 겨울에 추웠어요. 저기 안 잠가져서 저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클린 중간이고 지금은 제가 저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근데 제가 아팠을 때 제 신체 나이가 67세였어요. 저는 55세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나 어떡해. 근데 제가 지금 클린을 할 때마다 1살, 2살, 3살씩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세포 나이는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죠. 그 학부모님들이 제가 늙으면 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갔을 때 나이 안 까잖아요. 그냥 50대려니 합니다. 그래서 클린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품력입니다. 정말 저희의 이 패키지 구성을 한번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사장님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클린을 하면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얘기로 그냥 듣는 거랑 내가 나중에 저것을 경험한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업에 올인합니다. 사업을 하러 나오고 이게 사업이 뭔지 알아보려고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나왔는데 정말 저걸 경험하고 나서 이 클린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가 돼야 돼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나 다이어트 필요 없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다이어트뿐이 아니라 피부부터 모든 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알아요. 너 도대체 어디 가서 저기 보톡스 맞은 거야? 막 이렇게부터 피부는 어디 가서 긁고 다 박피 어디 가서 했냐? 막 이래요. 저는 6가지를 누가 말하더라고요. 너 뭐 했어? 박피했어? 뭐 프락셀을 했어? 레이저를 했어? 뭐 리프팅을 했어?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6가지 다 들은 다음에 다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다 했대서 근데 피부 왜 그래?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돼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런 제품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클린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고 함께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클린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끝까지 완주하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두서없이 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금 이 마스터 트루얼스 마스터 20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리고 정말 결과치를 내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고 굉장히 해피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